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자, 전반기 절반의 시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건강은 어떠십니까? 뭐 잘 지내고 건강 괜찮아요. 네. 그러세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난 2년 반, 이 2년 반의 시간을 좀 정리를 하신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내가 보기에 뭐 윤석열 대통령에서의 검찰총장에서 갑자기 대통령의 자리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네. 국정 전반에 대한 준비가 전 철저히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지난 2년 반 동안에 별다른 성과를 갖다 내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난 2년 반을 갖다가 잃어버린 윤석열 대통령의 상반기였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네.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으로 인해서 시간을 잃어버렸다. 네. 그러면 만약에 준비된 대통령이었다면 뭘 했었어야 될까요? 지난 2년 반을. 사실 대통령에 되시는 분은 예. 국정을 이끌 때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할 분이 네.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경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뭐 이런 등등을 갖다가 상당히 고려를 해가지고서 예.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지난주에 기자회견 지켜보셨죠, 위원장님? 네? 기자회견. 네. 윤석열 대통령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민심 파악을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기자회견 내용을 봤을 적에 현실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난번 기자회견은 뭐 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변명을 하는 그런 네. 형태로다가 기자회견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전반적 즉 국민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언이 없었어요. 그렇죠. 뭐 네. 예를 들어서 이왕 국민에게 사과를 하시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이 지난 2년 반 동안에 국민 생활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좀 그걸 인식을 하고 네.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사과를 갖다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더라고요. 아니 민심 파악한다면서 민정수석도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내가 보기 뭐 민정수석이 그렇게 국민의 세세적인 그런 일상생활까지 파악을 못할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거를 보면은 네. 우리나라 개인 기업이 1,146만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75%가 월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뭐 그중에 8% 정도는 소득이 그냥 없는다는 건데 그러면 국민 생활이 어느 정도 어렵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핵심적인 문제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왜 지난 4월 달 총선에서 네. 국민의힘이 지난 2000년 선거와 같은 결과를 가졌느냐.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수도권에서 완전 참패를 했는데 그렇죠. 그 참패를 하고도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지금 사실은 양극화 문제라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경제적으로 봤을 적에 그게 일반 국민의 실생활과 가장 연결되는 상황이라고요. 예, 예.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정부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결국은 지난 총선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총선에 미친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앞자리에 놓이는 게 그때 대파 논란 기억하시죠? 대파 논란. 예. 그러니까 대파 논란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잖아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솔직적으로 해서 어느 나라나 어느 선거에서나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국민이
사람들이 자기 생활에 정부의 시책이 어떻게 반영하느냐 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예. 그래서 거기에는 솔직해서 보수고 진보고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결국 가서 민심을 갖다 얻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지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오히려? 예. 예. 뭐냐면 예. 지난 총선이 끝나고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고 같으면 지지도가 20%로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17%까지 내려가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20%까지 20% 떨어졌다는 거는 그 당시에 사실은 전반적인 국민이 정부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게 총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예. 그 이후에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라고 봐요. 김건희 여사께서 한동안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소위 검찰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강 다리에 나와가지고서 예. 또 이상한 포스를 갖다 예, 사진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참 좋지 않은 네.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그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푸는 것보다도 김건희 여사 자체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을 하기를 바라고 일반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그러면 소위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는 걸 본인이 알고 적절하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나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은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셔야 될 텐데 예. 그동안에는 그런 역할을 갖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은 사태가 도래했다고 저는 봐요. 아무튼 근데 기자회견 뒤에 나오고 있는 어떤 대책이라고 하는 걸 정리를 하면 제2부속실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휴대폰 번호 바꾼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에이펙 정상회의 나가잖아요. 이때 김건희 여사 같이 안 간다는 거 한 이 정도던데 이걸로 그러니까 저기 민심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보기에 그 김건희 여사의 자세가 예.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만 가지고서는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보질 않아요. 김건희 여사의 자세를 말씀하셨는데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의혹의 핵심은 내조에 머물지 않고 국정에 깊숙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이잖아요. 아니 이게 나는 이제 이렇게 봐요. 뭐 대통령도 지난번 사과하는 데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참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권력을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난 봐요. 그러니까 일종의 동업자 의식을 갖고 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참 윤석열 대통령한테 조언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가서 국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관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대통령한테 조언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 모르겠어요. 나는 건 대통령이 그걸 조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조언이라고 내가 표현을 한 건데. 네. 근데 일단 처신 문제 이전에 지금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검찰이 김건희 여사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그건 뭐 검찰이 판단해야 할 일이니까 그건 네.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천 개입 문제가 지금 불거졌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그럼 일단 어떻게 된 건지는 확인 과정은 당연히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뭐 지금 명태균 씨도 이번에 검사 조사를 받으면서 네. 말을 지금까지는 완전히 바꿔가지고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검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건 검사가 판단하게 달려 있는 거죠. 어떻게 바꿨다고 생각하세요, 명태균 씨? 아니 자기 말도 그러잖아요. 뭐 모든 사람이 다 사람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아, 예. 근데 대통령한테 추천하는 경우가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대통령한테 무슨 예. 그래서 사람 추천도 할 수 없는 건데 예. 뭐 그렇게 표현을 할 것 같으면 뭐 괜찮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파악하신 명태균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김영선 전 의원이 데리고 와서 알게 됐어요. 예. 이제 그 이후에 내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찾아오면 만나주고 뭐 사진 찍자면 사진 찍고 했는데 그거를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막 말을 막 만들어내는 걸 내가 지금 보고서 예. 뭐 내가 거기 일일이 데리고 오기 싫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자기가 무슨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시장을 당선시키려고 하는 판을 짰다고 그러는데 나는 무슨 판을 짰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궐선거에는 내가 국민의힘의 후보는 누가 나가도 당선이 된다는 데는 확신을 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그때 단일화한다고 했는데 단일화할 필요도 없이 셋이 해도 우리가 이긴다고 내가 그랬던 거예요. 예. 제가 솔직하게 숫자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여론조사들을 하는 걸 보면은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34%, 나경원 의원이 24%, 안철수 23%, 오세훈 16%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얘기대로 무슨 오세훈이가 30%도 달성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세훈은 30%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오세훈이하고 나경원이하고 합하면 그게 40%가 되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안철수까지 단일화를 해버릴 것 같으면은 50%가 넘는 그런 두 자릿수에서 이 승리를 얘기를 했던 건데 마치 자기가 뭐 어쩌고 뭐 여론조사를 해서 그거 맺는 것처럼 그런 소리를 갖다 하기 때문에 네.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남의 한 얘기를 갖다가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다가 그냥 막 맹글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무실에는 자주 찾아왔었어요? 명태균. 사실은 그래 내가 대통령 선거 기간 지자체 선거 때까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몰라갖고 예. 대통령 선거 지나고 난 다음에 뭐 한 두 달에 한 번씩 찾아왔고 그 찾아올 때마다 무슨 지 주변에 있는 사람 몇 사람 데리고 와서 뭐라고 한 15분 동안 있다가 가고 그런 적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데려왔었습니까? 그건 나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소개시켜준다고 데려온 거예요? 소개시켜드리는 자기가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데려온 것 같아. 아, 내가 김종인 위원장도 안다? 그런 거죠. 근데 왜 질문을 드렸냐면 이 청와대 이전도 자기가 그러니까 저기 제안의 선거다라고 어떤 주장하는 그 녹취록 나왔잖아요. 네. 요걸 보면 위원장님 사무실에서 15층 혹시 사무실이 15층입니까? 네. 15층에서 보니까 청와대가 잘 보이더라. 우리 사무실은 청와대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전혀. 예. 앞에 큰 건물들이 가려서 보이지도 않아요. 아,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위원장님 사무실에서? 그냥 그 사람이 말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는 거지 뭐.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엇갈리는 거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뉴스 토마토는 이런 데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면 김영선 의원이 데려와서 2021년 3월 5일에 명태균 씨를 처음 만났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맞아요. 근데 명태균 씨는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한 걸 보면 오세훈 시장이 2021년 1월 10일에 출마 선언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인 1월 11일에 김종인 위원장에게 갔더니 화가 많이 나 있었다. 그건 괜히 지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내가 화가 날 이유가 뭐 있어요? 네. 1월에 혹시 뭐 찾아온 적이 없었어요? 아니요. 없어요. 전혀? 1월 달에 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하루에 6번씩 많을 때는 단일화 급할 때는 15번씩 전화를 했다. 위원장님한테. 나는 그 사람한테 새벽에 무슨 6시에 전화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그 사람이 말을 막 만들어내는 거지 지금. 그래요? 그럼 속칭 얘기는 이제 위원장님을 팔고 다녔고. 그런 거죠. 지금도 팔고 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예. 내가 제주도에 있는데 제주도를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서 어느 언론사 사장님하고 같이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내 집을 간다고 그러니까 잠깐 어디 들렸다가 가시자고 그래가지고 간 게 소위 서귀포에 있는 뭐 누구 별장 이런 데를 간 거예요. 예. 거기서 한 10분 동안 이 사람이 사진을 잔뜩 찍었어요. 그러고 난 갔는데 네. 그거를 뭐 자기 SNS에 올라해서 나하고 저하고 뭐 휴가를 같이 간 것처럼 그렇게 속여온 사람이라고요. 그게 언제 때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게 언제 때 얘기예요? 제주도까지 찾아왔다고요? 내가 제주도가 있는데 제주도를 찾아왔어요.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예. 그 위원장님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여기에 명태균 씨도 배석한 자리를 얘기하는데 예. 이 자리가 몇 번 있었습니까?
한 번 딱 있었는데 그게 혹시 6월 그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6월에 7월 4일 날이에요. 그게. 예. 내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4월 8일 날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네. 본인이 뭐 제3자를 통해서 약속이 전날 약속을 갖다가 취소를 해서 그 다음부터 내가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있는데 갑자기 6월 말경에 명태균이가 나한테 전화를 하고서 김건희 여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를 바꿔줘서 내가 전화를 갔더니 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좀 만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본인이 약속을 하고서 약속을 취소한 사람인데 네. 왜 내가 만나냐 그랬더니 자기가 전화를 곧 드리게 할 테니까 만나시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조금 내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7월 4일 날 약속을 하고 7월 4일 날 만났어요. 만나러 갔더니 그 사람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 딱 한 번이에요. 한 그러면? 번이죠, 한 번. 혹시 그러면 그 만날 때 만나고 한참 지난 다음에 혹시 김영선 의원이 들어왔었습니까 그때? 안 왔어요. 아니 왜 여쭤보냐면 어제 녹취록 공개된 걸 보면 안 해. 명태균 씨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김건희하고 윤석열이하고 김종인 만날 때 아무도 연락하면 안 되고 그러다가 우리 누나 저 바깥에 2-3시간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나는 김영선은 그때 보지도 못했고 그때? 예, 내가 저녁 먹는 자리에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하고 윤 대통령하고 넷이서 앉았다가 김건희 여사가 나한테 몇 마디 하고 난 다음에 명태균하고 김영선 씨는 김건희 여사는 나가고 나하고 둘이만 윤 대통령하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김영선 의원 아예 등장도 안 해요. 그럼 이거 거짓말인 거예요?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거는. 아, 그 말씀이니까 갑자기 퍼뜩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 선대위원장 하실 때 예. 윤석열 후보는 연기만 잘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예. 근데 명태균 씨 나중에 자기가 한 말이라고 그렇게 아니, 주장했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예. 내가 저하고 그 당시에는 저를 만난 적이 없어요. 오. 내가 선대위원장 되고 난 다음에. 그래요? 그럼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자기 공으로 이렇게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나하고 윤석열하고 헤어진 것이 내가 무슨 개헌에 2년짜리 대통령을 하고서 헤어졌다는 얘기도 했는데 예. 내가 개헌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멋대로 말을 막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지나간 걸 갖다가 근사하게 느껴지는 거는 자기가 해서 한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개헌 얘기했으니까 그럼 요걸 좀 얘기 좀 넘어갈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후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평가를 내가 하세요? 보기에 뭐 임기 단축 개헌 얘기는 야당에서 하는 소리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대통령은 일단 5년 대통령으로서 뽑았으니까 네. 5년의 임기를 마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상이라고 봐요. 물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자꾸 이제 반복이 되니까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고 그러니까 주장하는 게 야권에서 나오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국민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야당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예. 국민이 진짜 이거를 못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그럴 가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난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잠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졌다고 말씀하신 게 이제 한국갤럽이 5일부터 7일까지 그러니까 그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으로 그러니까 조사한 결과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혹시 제가 이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 여론조사를 지표를 기준으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정권이 유지되기 힘들다는 어떤 임계점이라는 게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는 전망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대통령의 임기가 단축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어떤 탄핵 추진도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뭐 탄핵이라는 거는 결국 가서 국회의원의 숫자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 숫자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차피 국민의힘에서 뭐 찬성하지 않는 이상은.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2개의 선고 있지 않습니까? 11월에. 이게 되면서 좀 국면 전환이 있지 않겠는가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니까 그거는 오로지
재판소만이 판사만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정치권에서 자꾸 이러고 저러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모순이라고 봐요. 그럼 거의 뭐 유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을 깔고 지금 보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지난번 선거 때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실패를 하고도 네. 또 거기서 지금도 또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금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것은 오로지 법원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당들 괜히 쓸데없이 자꾸 법원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유죄가 나올 거다라는 기대를 깔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은 그 기대를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 유죄가 나온다고 치면 여론 지형이 좀 바뀔 수도 있다고 보세요? 내가 보기에 유죄도 어떤 형태의 유죄가 나오느냐가 달려 있는 거지. 형량이나 이런 거에 그런 거 따라서. 당연한 거죠. 한동훈 대표의 대표로서의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나는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지금 지향하는 바가 다음에 대선을 향해서 가겠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 네.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원활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어느 정도 한동훈 대표의 의사를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두 분이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뭐 두3다 네, 네. 자기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지. 그게 안 됐을 거는 둘 다 성공하기 힘들다고 봐요. 차별화 가더라도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세요? 네, 차별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 당장에 차별화를 할 게 없어요. 없어요? 네. 김건희 여사 해법 이런 거가 아니, 차별화가 안 돼요? 그 자체 가지고서는 차별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권을 두른다 무슨 뭐 정책이라든지 국가 당연- 대사를 가지고 당연한 해야 된다?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국민의힘의 문제가 뭐냐. 껐다고 뭐 보수 결집 하는데 네. 2000년 선거에서 보수 대통합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대패를 했는데 그와 같은 소리를 갖다가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과연 보수 대통합을 해서 보수가 얼마나 통합을 할 거냐는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 전혀 잘못됐다고 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여쭤볼 게 더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네. 여기서 일단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시간 주세요, 네, 위원장님. 그럽시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